이라는 시를 함께 할 신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일자소전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비판을 받고 이런 내용의 소설을 배웠다면 그것과 살짝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하는 시는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한 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원하는 사람도 없죠. 제가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학생의 물음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거 없단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남학생의 손에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에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 다음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 안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자 가격은 점점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남학생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지고 나갔고 전날보다 20배나 가격이 뛰었다. 비싼 값에도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학생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그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값어치를 다르게 측정하지. 설령 그게 하찮은 그림이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네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네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라고.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소나무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때 누군가는 그저 그런 소나무일 뿐이잖아 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머릿속에 늘 그 자리에 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을 그리며 작품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Listening to some sweet music. Your hands on my hips. I miss that magic.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땠어요? 사람이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또는 본인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이 될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영상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표현 방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나 아니면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이 시를 썼겠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신앙송이라고 해봤는데 부끄럽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같이 본 요 시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읽었을 때 내용이 어렵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보고 구두 닦는 사람의 손, 창문 닦는 사람의 손, 청소하는 사람의 보면 다 그 사람들만의 가치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의 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이 빛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빛이 되는 거고 닦는 것 자체가 빛을 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고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삶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표현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에서 어떤 표현법과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어떤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작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확인해보는, 그리고 고민해보는, 감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년부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표현법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에요. 구두를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내용은 이런 구두 닦는 사람도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빛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빛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치로운 일이다.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의 가치가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흰 것만 빛이 나는 건 아니다. 그쵸?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흰 것만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뭔가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도 그런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색인데 그 검은색에서도 무엇이 난다? 빛이 난다. 거기에서도 존재의 가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연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창문을 닦는 사람이 빛이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누 거품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맑은 것만이라고 얘기해서 서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청소하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보겠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에 뭐가 있다.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과 2년과 3년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닦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쵸? 맨 처음에는 구두를 닦는 사람들, 두 번째는 창문을 닦고 마지막엔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무언가를 닦거나 요거는 우리가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 단순히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가 그 직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망하는 일은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시적화자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적화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선망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치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사연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고 있는 사연을 한번 볼게요. 자,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나고 보이는 빛은만 빛이 아니다. 여기도 똑같은 대조의 방법을 썼네요. 그쵸? 즉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뭘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자, 여기서 마음을 닦는 사람은 외면적 가치보다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어디에서 빛이 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자가 된 청소부는, 여기서 성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받을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혜와 덕이 많은 사람도 요 안에 같은 의미로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부이면서도 성자고 성자이면서도 청소부다. 즉, 청소부는 성자와 같고 성자처럼 열심히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제는 가만히 보니까 청소부들, 무언가 깨끗이 하는 사람들, 무언가 닦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마저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적 화자는 길 가다가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람들, 유리창 청소나 쓰레기 청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각자 맡은 일에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사람들, 그쵸, 구두 닦고, 창문 닦고, 쓰레기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굉장히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이런 청소부를 예찬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법은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꾸 보이죠. 예.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죠? 반복법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렇죠. 매 연에 나왔던 대조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죠. 검은 것이죠. 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비누 거품 속. 맞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훨씬 더 잘 부각시키는 방법이 대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법을 쓰면, 네, 맞아요. 어떻게 되죠? 운율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자, 눈치챈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1년, 2년, 3년 여기까지는 비슷한 형태로 시가 전개가 되는데 4연, 5연 볼까요? 4연, 5연 보면 여기는 아까랑 조금 다른 반복법이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앞부분은 반복적으로, 뒷부분은 그 반복에 살짝 변화를 줍니다. 그렇게 변화를 줌으로써 뒷부분에는 또 새로운 얘기로 시의 주제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달하는 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정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그냥 평가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일을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배우는 자세로서 충분히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또는 형, 누나, 동생으로서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살펴봤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 작품에 대입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다른 작품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